경찰관이 정복을, 그러면 사복을 입고 들어와서 맞았으면은 경찰관이 정복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맞을 짓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북이라면 결국 공산주의에 물든 자들인데, 이 인간이 공산주의에 물들면은 양심이 마비되어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절대 거짓말이 들통나도 부끄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과를 안 해요. 세상에 최루탄을 국회의원이 던졌으면은 그 당이, 민노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저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석고 대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빨갱이나 종북색이나 좌익들이 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평생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평생. 아니,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가 나오고 나서 공산당이 사과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힘을 가지고 네 사과할래 안 할래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사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76년에 도끼로 말이죠. 미군 2명을 죽였을 때 미군이 화가 나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려고 B-52를 부르고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김일성이가 유감이다 하는 최초의 사과 편지를 한 번 낸 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유일한 사과입니다. 몽둥이가 있습니다. 몽둥이.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게 거친 말이지만은 공산당을 대할 때는 영원한 진실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남한의 종북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몽둥이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제가 종북 세력 이야기 여러 개 했지만은 대통령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 이 문제는 또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한 번도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어제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겨우살이 걱정하는데 꼭 동작이 연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명박 연설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 입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이 종북, 친북 세력의 문제가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머리와 사전에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이건 내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문제가 눈을 까보면 해결되어 버립니까? 어떤 문제는 문제를 직시할 때만 해결이 되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관리는 참 잘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나 종북 세력, 대한민국의 주적은 지금 김정일 정권이라기보다는 남한의 종북 세력입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은 세계에서 공산당 국가에 있는 좌익보다도 더 셉니다. 남한 좌익은 월남 좌익보다도, 북한 좌익보다도, 중국 좌익보다도 더 세요. 남한에 있는 좌익은. 왜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 이명박 대통령이 나머지 1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최후의 전투를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뭘 할 거냐?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성세대를 비롯해가지고 안보 세력, 군인들, 이 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가 안 납니까? 여기 김동일 선생님이나 저나 김성욱 기자나 서정가 회장님이 이 자리에 온 것, 양평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쓴 것, 우리 돈 써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화가. 무슨 화냐?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세계에서 15번째로 잘 사는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만들 동안 뒤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욕만 하고 간척질만 하고 반역질만 하고 사기만 치고 선동만 하던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농땡이만 부리고 깽판만 부리고 건달짓만 하다가 이렇게 근사한 나라가 되니까 권력을 잡겠다고, 정치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겠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덤벼드는 걸 보고 여러분 화가 안 나십니까? 화가 나시면은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가만히 있으면은 화병듭니다. 화는 가슴에 묻어두면 안 돼요. 손발을 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화가 나면 손발이나 지갑이에요. 지갑은 뭐냐? 돈을 써서 열심히 사오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고, 손발은 자기가 직접 뛰면서 열심히 글도 쓰고 전화를 걸고 시위하는 데 나가고 가족을 챙기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조직, 재향문인회와 같은 조직, 자유총연맹과 같은 조직, 또 동참회라는 조직, 계모임, 등산회, 이거 다 조직입니다.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애국이라는 것은 절대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국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내년 선거에서 제가 누굴 찍으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누굴 찍을지 모릅니다.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를 찍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를 찍지 않아야 됩니까? 첫째, 김정일 욕 안 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됩니다. 김정일 욕을 안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700만을 죽인 김정일을 욕하지 않는 자가 국회의원 나오고 뭐 대통령 나온다고 하면 이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정일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개 같은 놈이라고 하면은 제가 개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어느 개가 김정일처럼 300만을 죽인 개가 어디 있습니까? 저 3사단에 가니까 아주 화끈한 그거를 붙여놨어요. 3사단, 백골사단, 철원에 있는 이렇게 해놨어요.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 요게 그 사단의 부호입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 김정일을 욕하지, 김정일 편드는 자는 아마 노골적으로 편드는 자는 좀 조심을 하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김정일을 욕을 하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는 자, 요 사람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요런 인간이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면은 김정일 욕을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욕을 해요. 국군 욕을 합니다. 절대, 요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는 이것은 북한 보고 쳐내려오라는 초대장을 발부하는 반역자입니다. 이거는 반역자예요. 이런 자는 사실은 여기 국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야 될 때가 있죠. 다른 데.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키가 지금 난쟁이가 돼가지고, 남자는 우리는 174cm인데 157cm로 평균 수명은 우리가 81살인데 북한은 65세. 이런 열등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김정일의 화를 내지 않는 인간은 북한 동포의 고생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진보를 자처합니다. 진보.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사기를 쳐요. 내가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좌파입니다. 그게. 그 중에 상당수는 종북 세력이에요. 진보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권입니다. 인권. 진보하면 인권이에요. 그런데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돈을 좀 쓰려고 하니까 진보라고 하는 놈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북한 인권법 반대를 외쳤어요. 그 인간들이, 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요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찍지 말라는 운동을 해야 돼요. 누구를 찍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누구 찍으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하고 뭐 되나 말이야. 뭐 받았나 하는 오해를 받기 쉽지만은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된다. 종북 세력 찍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 편드는 자는 찍어서는 안 된다. 미국 반대하는 자는 찍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욕하는 자는 찍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침묵하는 자는 찍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찍지 말자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언론사에 전화를 거십시오.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애국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쓰는 신문사에 다 전화를 거세요. 방송사에 전화를 거세요. 그래 이렇게 물으세요.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국입니까? 북한은 집단이에요. 한반도에서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두 번째, 김정일이가 국방 파괴자입니까? 국방위원장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국방을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국방 파괴하는 자 아닙니까? 요것만 용어를 바꾸더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서 한다면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적 김정일의 부하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북 간의 문제나 이념 문제나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다 이 감정 문제예요. 감정 문제의 핵심은 뭐냐? 김정일을 보면 화가 나야 된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북군을 보면은 든든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 미국에 감사해야 된다. 북한 동포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이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한마디로 모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돼요.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이런 구호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은 오늘 제가 강연한 걸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집에 갈 때 머리 하나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감사합니다.